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전문기업 투르스 대표 배성철입니다. 이번 첫 시간에는요, 금융회사를 이기는 셀프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재테크의 시대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시고 또 잘 굴려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재테크에 신경 쓰지 않고도 모두가 부자가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1988년도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88 올림픽이 있었죠. 혹시 이때 금리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 굉장히 나이가 어린 분들도 계실 텐데 88년생이나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금리 20%였죠. 88년도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죠. 1997년도 이때만 해도 금리 괜찮았습니다. 16%였고요. 시간은 흘러 2006년도가 됐죠. 이때는 6%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2015년도 금리가 몇 프로까지 왔죠? 2%대까지 왔죠. 금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과거에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은행에 넣기만 하면 그냥 부자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버틸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재테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금리라는 건 내가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자산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지금부터는 까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 돈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 돈이 까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부동산 침체까지 같이 왔죠. 금리가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 부동산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 값이 오르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구 구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왜 그냥 은행에 넣고만 있으면 지켜지지 못하는가?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4%입니다. 실질 물가 상승률 지금은 4%에서 5% 정도 나옵니다.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내 돈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100만 원이 1년 후에는 104만 원이 돼야지만 내 돈을 지킨 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은행에 넣었더니 그냥 내년에 100만 원 주더라.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내 돈은 까진 거예요. 104만 원 돼야 물가 상승률 반영하고 내 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은행에서 이만큼의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죠. 지금 저축은행 가도 이 이율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세후 없기 때문에 재테크를 해야만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정말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내 몸값 올리기도 빠듯한데 재테크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어딘가를 가겠죠. 찾아갑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보통 어떻게 상담하시나요? 딱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상담하는 자리에 앉아서 제가 돈을 좀 모으려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 사무실 1층에 KB 국민은행이 있으니까 국민은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 창구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돈을 좀 모으려고 그러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재테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상품 얘기를 하죠. 고객님, 여기 정말 좋은 상품이 났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고객님, 여기 좋은 예금 적금이 있는데 요거 어떻습니까? 저 좀 수익률이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좋은 펀드가 있습니다. 정시 펀드 어떠신가요? 아니면 연금 없으시면 연금. 연금 중에서 투자 상품 괜찮으시면 변액 상품 어떠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단기로 예금 적금을 권하고요. 그리고 중기로 펀드를 보통 권하고요. 그리고 장기 상품으로 연금이나 변액 같은 보험 상품을 많이 권하죠. 맞나요? 단기, 중기, 장기는 이렇게 나누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거는 기간으로 나눈 겁니다. 기간.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상품군이 바뀐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거기에 맞게 상품군을 추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기, 중기, 장기는 기간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원래 단기, 중기, 장기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매달 돈을 부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부어서 그게 나중에 10억이 됩니다. 매달 100만 원 들어갈 때는 여기서 10% 마이너스 나봤자 10만 원이에요. 몇 달 쌓이고 몇 년 쌓여도, 쌓여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됐다 하더라도 10만 원, 100만 원까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돈이 정말 커져서 장기죠. 한 20년, 30년 후에 이 돈이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 마이너스입니다. 1억이죠. 이거 괜찮은가요? 단기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 안 되고, 보통 많이 이렇게 설명하죠. 장기로는 하이 리스크로 가서 큰 돈을 만들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기로 가는 상품은 훨씬 더 리스크가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결국 단기, 중기, 장기를 나누는 기준은 기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인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이라면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3년 있다, 5년 있다, 아니면 10년 있다, 내 아이가 대학 들어갈 자금입니다. 까지면 되나요? 안 되죠. 까져도 될 성격의 자금이 있고, 그러면 안 될 자금이 있고, 그렇게 해도 될 성향인 사람이 있고, 안 될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결국 상품을 리스크에 따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목적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필요해요. 그럼 상품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바로 금융회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영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깨지는 거죠, 사실 금융 상품들이. 특히 보험 상품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깨지지 않는 투자,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꼴이 날 수 있는 투자, 목적을 달성하는 투자를 하려면 목적에 맞는, 그리고 리스크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자산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뭐 이런 목적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리스크를 아는 것, 전문가를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자산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상품군을 알고 상품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전문가를 대할 때도 좀 더 전문가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자산 관리를 배우시게 되면 그때는 금융회사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금융회사의 비밀이 있어요, 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금융회사를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를 보는 해안이 생기는 거죠. 전문가는 필요합니다. 펀드를 선택하는데 내가 펀드 선택하는 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10,000개가 넘는 펀드를 다 뒤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험회사, 은행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상품들과 상품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을 내가 셀프 자산관리를 통해서 습득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가를 찾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러한 지식도 없다면 전문가를 보는 해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보는 해안이 생긴다라는 게 셀프 자산관리의 두 번째 장점이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셀프 자산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들을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